에서 울산 지역 6개 선거구 가운데 북구를 제외한 5곳에서 새누리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구는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은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4.11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꼽았습니다. 3명의 후보가 격돌하고 있는 남구갑은 신정동 재개발 사업과 상권 활성화가 최대 화두입니다. 각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첨단 기술을 빼돌려 회사를 차린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60억 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 유출될 뻔했습니다. 원자력 부품 납품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원전 간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우정시장에서 승용차가 택시와 고식 가게를 들이받은 뒤 금은방으로 돌진해 2명이 다쳤습니다. 장백 아파트 낙찰업체와 시공채권단이 유치권을 두고 물리적 충돌을 빚었습니다. 공사 재개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 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수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UBC 울산방송은 4.11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알아보는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중구와 남구갑, 남구 의뢰 여론조사 결과를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중구 출마를 선언한 5명의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새누리당 정가빈 후보 40.4%, 민주통합당 송철호 후보 20%, 진보신당 이향희 후보 4.9%, 무소속 유태일 후보 6.4%, 무소속 변형태 후보 1.5%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층은 26.7%입니다. 남구갑에서 3명의 후보 가운데 누구를 찍겠느냐는 질문에 새누리당 이채희 후보가 41.6%, 민주통합당 심규명 후보 21%, 무소속 김원덕 후보 6% 순을 보였습니다. 부동층은 31.4%였습니다. 남구을에서 4명의 후보 가운데 누구를 찍겠느냐는 질문에 새누리당 김기현 후보가 46.8%, 통합진보당 김진석 후보 20%, 진보신당 권진회 후보 1.4%, 무소속 허원현 후보 5.9% 순을 보였습니다. 부동층은 25.9%입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네, 다음은 북구와 동구 그리고 울주군 지역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계속해서 이영남 기자입니다. 2명의 후보가 출마한 북구에서 누구를 지지하는가 하는 질문에 새누리당 박대동 후보가 37.4%, 통합진보당 김창현 후보 32.9%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였습니다. 부동층은 29.6%입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도 박대동 후보 38.8%, 김창현 후보 36%로 말 그대로 초박빙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5명의 후보가 나선 동구에서 누구를 지지하는가 하는 질문에 새누리당 안효대 후보가 41.2%, 자유선진당 김지준 후보 1.7%, 통합진보당 이은주 후보 24%, 무소속 박정주 후보 1.3%, 무소속 김덕웅 후보 0.3%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층은 31.5%였습니다.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울주군에서는 새누리당 강길부 후보가 46.2%, 통합진보당 이선호 후보 23.8%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층은 30%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는 박근혜 선대위원장이, 또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연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은지 물어봤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이 36.7%,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12.9%,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위 고문이 9.8%,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가 3.6%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41.3%, 민주통합당 17.2%, 통합진보당 8.3%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총선의 쟁점을 묻는 질문에 일자리 문제 해결이 42.1%로 가장 많았고 현 정부 심판이 13.8%, 무상복지 확대가 11%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민간인 불법 사찰은 4.9%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은 74.8%로 지난달 14일 프라임뉴스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보다 4.8%가량 높아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UBC가 서울의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일과 3일 이틀 동안 6개 선거구별로 400명씩 모두 2,400명을 대상으로 RDD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9%포인트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순서. 오늘은 남구갑입니다. 보수와 진보 그리고 무소속이 3파전을 벌이는 남구갑은 신정동 재개발 사업 등 수건사업 해결이 관심사입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이채희 후보는 옥동 군부대를 외곽으로 옮긴 뒤 그곳에 교육문화타운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통합당 신규명 후보는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재원을 확대하고 전문 심리상담 교사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소속 김원덕 후보는 옥동 군부대를 이전해 영어타운을 조성하고 무고동에는 시립병원과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역 현안인 신정동 구도심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데는 3명 모두 공감하지만 추진 방식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되 건설사 중심이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주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의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재정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현 주택조합 방식으로는 힘듭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추진하는 민관 건설사가 함께 참여하는 제3섹터 환지 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수와 진보, 무소속이 3파전을 벌이고 있는 남구갑은 재개발 사업 등 표류하고 있는 수건 사업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지에 유권자들의 표심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울산 지역 4.11 총선이 후보자 비방과 고발전으로 치닫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구에서는 김창현 후보가 박대동 후보 연설원이 통합진보당을 무책임한 좌파 세력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성관이 고발 방침을 밝히자 박 후보 측이 문제 삼을 내용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남구갑에서는 심규명 후보가 이책 후보가 항만공사 사장 시절 부두를 교환하면서 예산 14억 원을 낭비했다고 주장하자 이 후보 측이 사실 묵은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첨단 기술을 개발하던 직원이 어느 날 빵집을 차린다면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알고 보니 이 회사의 기술을 빼돌려 다른 회사를 차린 거였는데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이 회사. 하마터면 큰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조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이저 프린터와 복사기의 핵심 부품인 전화 발생 물질을 개발해 국내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온산공단의 한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6년 동안 60억 원의 연구 개발비를 투입한 끝에 국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말 이 기술을 생산하고 판매를 총괄했던 생산기술팀장 37살 박모 씨가 갑자기 빵집을 운영한다며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사실은 첨단 기술을 빼돌려 퇴직한 겁니다. 그 기술을 이용해서 또 개발을 해서 사업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이 유출을 된다는 것은 기존 사업도 타격이 있지만 LCD 쪽. 박 씨는 생산 직원 3명까지 이직시켜 회사를 설립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시중가보다 20% 싼 값에 전화 발생 물질을 팔 수 있다는 박 씨의 말에 투자자 5명과 금융기관으로부터 17억 원을 쉽게 끌어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매 직전 경찰에 적발되면서 이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피의자들은 훔친 기술을 이용하여 동종 제품을 생산한 뒤 국내 12개 업체를 상대로 20%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영업을 하여 판매 직전에 이르렀으나 저희 경찰의 신속한 수사로 경찰은 박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최근 늘고 있는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UBC 뉴스 조윤호입니다. 부도 13년 만에 장백 아파트를 낙찰받은 업체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 채권단 사이 유치권을 둘러싸고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 정문을 두고 용역업체와 경호 직원들 간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장백 아파트를 낙찰받은 초정개발이 수십 명의 용역업체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들어가다 주먹 다짐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초정개발 측은 이미 아파트 낙찰을 받은 만큼 재시공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몇백억의 돈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집행하지 못하고 공사를 못하게 되면 재정적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청소를 일단 먼저 하고. 하지만 당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채권단은 초정개발이 밀린 공사대금 120억 원 상당을 주겠다는 합의가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현장 물건에 대해서 채권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외상공사를 했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싼 가격의 경락을 받았으면 저희 채권도 보상하는 부분이 당연한 것이고. 장백 아파트는 지난 13년 동안 흉물로 방치되어다 9차례의 경매 끝에 최근 부산 초정개발에 132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과 사업 주체 변경, 채무 변제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장백 아파트 정상화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시공채권단은 울산지방법원에 점유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어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 제한을 위반한 대형마트에 1차 적발 때는 1,000만 원, 2차 적발 때는 2천만 원, 3차 적발 때는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에서는 북구만 관련 조례가 개정된 상태고 중구와 울주구는 조례안이 각각 부결 또는 심의 보류되어 있습니다. 울산대학교는 현대그룹 창업자인 고 아산 정주영 명예회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아산 리더십 연구원을 오늘 개원했습니다. 정진홍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이 초대 원장을 맡은 아산 리더십 연구원은 정주영 학으로 불리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연구해 학술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아산 리더십 연구원은 세계적인 연구소를 육성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세대별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원전 납품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남 영광원전 직원 A모 과장을 구속했습니다. A 과장은 원전 발전소 탱커에 설치하는 소모성 부품의 납품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또 다른 원전 관계자 1명을 추가로 구속하는 등 원전 납품 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체를 차려놓고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42세 문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울주군 상북면 한 야산을 3.3제곱미터당 15만 원에 매입해서 몇 배씩 비싼 값에 되파는 방법으로 26명에게서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마케터 여직원 40여 명을 고용한 뒤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계약이 성사되면 이들에게 매매 대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중구 우정시장대 도로에서 77살 조모 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택시와 부식 가게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인근 금은방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을 타고 있던 64살 유모 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엑셀레이터를 밟았다는 조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는 오늘 중구 학성동 일원에서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건강관리협회 직원과 어머니 봉사단 회원들이 참가해서 어려운 가정 9곳에 연탄 100여 장을 전달하고 무료 의료 봉사활동도 벌였습니다. 제3회 울산시장배 전국 론볼대회가 오늘 오전 문수 론볼 경기장에서 개막했습니다. 대한장애인 론볼연맹이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시도별 선수 160여 명이 참가해서 오는 6일까지 나흘 동안 열전을 벌입니다. 제2회 다문화가정 가족사진 전시회가 시청본관 1층 전시실에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국제로타리 37 이영지구 세울산 로타리 클럽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는 필리핀과 일본, 중국 등 7개 나라 31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식목일인 내일 날씨 어떤가요? 네, 오늘 절기상 청명답게 날씨가 무척 화창했습니다. 식목일인 내일도 무척 맑겠는데요. 햇살도 좋고 한낮으로 포근해서 나무들이 좋아할 만큼 날씨가 좋겠습니다. 나무 심기 계획도 많으시죠? 나무 심으실 때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많이 건조한 데다 오늘만큼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한낮 기온은 조금 낮거나 비슷하겠습니다. 역시 일교차가 커서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직까지 남해동부 앞바다를 제외하고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내일도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맑은 날이 많겠고요. 휴일 아침부터는 더욱더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One day, 2 days, 3 days old, 4 days, 5 days, 6 days old, 7 days, 8 days, 9 days. 한 달에 한 번 보름달이 뜨면 주유소에 간다. K5 하이브리드 기아 자동차. 네, 이상으로 UBC 프라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해봐요. 우린 할 수 있어요. 잘하고라 아직 없어요. 아들아 용돈 좀 많이 라고 항상 하고픈